반갑습니다. 미래의 가이드 황성수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세계가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하나하나에 주식시장이 들썩이고 있고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2026년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실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내년 글로벌 경제를 좌우할 7가지 핵심 변수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바로 다극화 시대인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 혼자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1990년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요. 실제로 1980년대 미국은 전 세계 GDP의 거의 25%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중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 투자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각 나라가 각자 도생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방산주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AI 패권 경쟁인데요. 요즘 챗GPT 같은 AI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단순히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 됐는데요. 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AI 모델 분석 지능 순위를 보면 상위 15개국 중에 중국 모델이 무려 6개나 들어갑니다. 특히 중국은 AI 모델을 공개하는 오픈 소식 방식을 택해서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른데요. 더 중요한 건 전력 인프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는데요.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은 429기가와트의 신규 발전 용량을 확보했는데요. 이게 미국의 무려 9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각국이 너무 경쟁적으로 투자하다 보면 중복 투자로 인한 버블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핵심 광물의 무기화입니다. 히토류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마트폰과 전기차, 첨단 무기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인데요. 문제는 이런 핵심 광물의 생산이 중국에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조사에 따르면 17개 핵심 광물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되고요. 그중 5개는 무려 8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사용할 전략적 무기를 꺼내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제 갈등을 조정할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공급망의 무기화는 정말 조심해야 할 리스크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변수는 미국 연준의 독립성 문제인데요. 연준은 한국의 한국은행 같은 곳입니다. 금리를 정해서 경제를 조절하는 곳인데요. 내년 5월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퇴임을 합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새 의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금리를 내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연준은 정치권의 압력에서 자유로웠는데요. 그래야 올바른 경제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트럼프가 연준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려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좋아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나 버블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좀 밝은 소식인데요. 바로 북미 대형 이벤트입니다. 내년 6월부터 7월까지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에서 FIFA 월드컵이 열립니다. 무려 48개국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전 세계에서 650만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이벤트만으로도 전 세계 GDP가 4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7월 4일은 미국 독립 250주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열고 세금 환급으로 소비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월드컵과 독립기념일, 세금 환급까지 다 겹치게 되는데요. 내년 상반기 미국 소비 시장은 정말 뜨거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미국 중간 선거입니다. 내년 11월에 있는데요.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846년 이후에 43번의 중간 선거 중에서 집권당이 의석을 늘린 경우가 단 3번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간 선거는 현직 대통령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강력한 후보가 없어서 판세는 아직 불투명한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 전까지 뭔가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교에서도 과도한 갈등보다는 업적 쌓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 7번째 변수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인데요. 북한은 5년마다 당대회를 열어왔습니다. 내년 1월쯤 제9차 당대회가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김정은이 어떤 대미 전략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열린다면 내년 3월에서 4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기 전쯤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최근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더 가까워지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업종용 이벤트는 될 수 있어도 실질적인 비핵화 같은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2026년 7대 지정학 변수를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극화 시대에 각국은 군비를 증강하고 AI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는 공급망 리스크를 키우고 연준 독립성이 흔들리면 버블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월드컵과 독립기념일 같은 대형 이벤트로 소비는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도 변수지만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수를 좌우할 사람은 바로 트럼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게임 이론 관점에서 안정적 상황 관리를 선택할 것으로 봅니다.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미중 관계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업적을 쌓고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경기를 부양하면 내년 이후에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26년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7가지 변수를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방산과 AI, 히토류 대체제, 미국 소비재 같은 테마들을 눈여겨보시고요. 리스크 관리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성이 클 때일수록 분산 투자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늦은 밤까지 함께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럼 이상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가이드 황승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